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이크 시니어 2기로 있는 컴퓨터학과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주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런닝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고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내용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과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논문이 할 수 있는 CMCLR이라는 논문을 리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약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파운데이션 모델의 정의를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은 이제 산더미 같은 원시 데이터에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 훈련된 AI 신경망으로 광범위한 작업에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되게 저한테는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정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이런 버트나 GPT 그리고 저번 세미나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셈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런 좀 이미 비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큰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킨 모델이라고도 설명이 되는데요. 또 얼레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매우 많고 그리고 또 파인 튜닝을 통해서 또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었던 게 항상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얼레이블드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데이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텍스트 덤이나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아지라고 레이블 되지 않아 있으면은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데이터 이런 거를 학습을 하지?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버트가 있겠죠. 그 버트 논문을 저희 옛날에 디빈트 립에서 설명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 이렇게 더미 텍스트에서 이제 마스크들을 하고 그 마스크된 단어를 이제 맞추는 방식으로 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와 이 읽으면서 다음 단어를 맞추는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팅이라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버트에서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인풋대에서 좀 타겟 레이블로 쓸 만한 것을 이렇게 마스킹을 한다든지 다음 문장을 이렇게 레이블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제 셀프로 이제 슈퍼비전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 이거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경우 근데 아까 보다시피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 맞추기로 하면 왠지 이런 문맥도 이해할 것 같고 막 그런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미지나 비전 분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학습을 할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약 마스킹을 하고 이걸 맞추는 거라 하더라도 그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인턴을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조금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논문을 여쭤봤는데 이제 CMCLR이라는 논문을 추천해줘서 제가 이걸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 이거 SSL,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요새 버트나 GPT 같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꼭 필요하고 또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레퍼런스 트레이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학습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SSL에 대한 연구도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의 도메인에서는 이 얼레이 그냥 이렇게 좀 아까 강아지를 개라고 하는 듯이 그런 레이블된 데이터보다 얼레이블 데이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SL이 실제로 이제 어, 뭐 인더스트리나 뭐 비즈니스 쓸 때는 거의 SSL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 레이블링을 또 한다면 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SSL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메디컬 AI라는 회사 홍보를 하나 하자면은 메디컬 AI라는 이렇게 이 의료용 AI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신전도 데이터로 질병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원래는 그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쓰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또 이거 보면은 이미지도 아니고 사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란 말이에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SSL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SSL이 진짜 실제로 이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레이블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 웨이브에다 이런 레이블링이 필요한데 이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가 정말 적어요. 정말 거의 한 100대 1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레이블링은 또 이제 심전도 데이터니까 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SSL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장 실습에서 이 다막 현장 실습에서도 리서치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설하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이라는 이제 방금 말했던 이런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인데요. 이건 구글 리서치에서 ICML 2020년에 발표 조금 다른 모멘텀 발표 보니까 한 다 2022년, 2023년 막 그때 낸 논문을 하더라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인용수가 14,411이나 정도 될 정도로 좀 근본에 가까운 논문이. 사실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사실 그냥 대충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근본 논문이라서 일단 좀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은 먼저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두 가지 메인스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아까 마스크를 한 거에서 원본을 복원하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방법으로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픽셀 수준에서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크고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에는 필수적이진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방법인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얼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수도 레이블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판별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렇게 랜덤으로 크롭을 하고 그게 이제 어디 위치인지 레이블링을 하고 그걸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방식은 근데 이제 이런 레이블링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휴리스틱이 좀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최근에 소타를 찍고 있다. 이때까지만 소타를 찍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까도 이름에서 나왔다시피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 주로 다루는데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주로 말하면은 이런 얼레이브드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없으니까 학습 데이터끼리 대조를 해서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더 가깝게 또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학습 방법론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CLR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읽지 말 좀 이따 읽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강아지 이런 사진들에서 어그멘테이션을 두 개씩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 CNN과 MLP를 태워서 나온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한 장의 이미지에서 나온 거는 포지티브로 보고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들은 다른 이미지로 봐서 이게 같은 데서 나온 거는 가깝게 그리고 먼 데서 나온 거는 이제 멀리 떨어지도록 학습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고 또 조합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또 가장 좋은 조합을 알아냈다라는 컨트리뷰션과 또 이 로스를 쓸 때 컨트래스티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만들었다라는 컨트리뷰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컨트래스티브 러닝 프레임워크를 좀 보면은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마우스가 첫 번째는 이 X에서 스토캐스틱 랜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XI랑 XJ 이렇게 두 가지를 데이터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이런 모듈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에서 레프레젠테이션 뽑아내는 이제 베이스 인코더가 있습니다. 뭐 CNN이나 트랜스 VIT 같은 모델을 쓰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레즈넷을 써서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즈넷을 통해서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로 컨테스티브 러닝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MLP를 태웁니다. 이 G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G
스몰 뉴럴 네트워크 프로젝션 헤드라고 하는 이 G를 통해서 MLP와 그리고 렐로 함수를 통해서 비선 형성을 또 한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 나온 이 Z를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게 됩니다. 이 로스 펑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모를 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면은 이제 GI와 GJ가 있는데 이 G는 이 같은 샘플에서 나오는 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GI와 GJ의 실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대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는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콘테스티브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고요. 이 논문은 여기서 정의한 건 아니고 다른 논문 어떤 논문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전 논문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LR의 알고리즘을 보면 이건데요. 근데 사실 이거 볼 필요가 없이 정말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정말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리고 메소드에서도 이제 또 이게 대량 그 버트나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정말 대량으로 학습을 데이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엄청 크게 했다는 게 좀 특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256에서 8192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실험을 많이 해봤고 또 배치 사이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래 SGD나 모멘텀 같은 옵티마이저가 아니라 이제 라스라는 옵티마이저가 있던데 이거는 제대로 안 찾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따로 찾아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은 클라우드 TPU 128개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는데 구글 리서치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글로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이 많은 GPU와 이런 병렬화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원래 레즈넌스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 병렬 학습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디바이스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모든 디바이스에서 공유할 수 있게 글로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다라는 점도 다른 논문과 좀 비교되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원본 이렇게 있고 크롭 앤 리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 디스톨팅 한다든지 뭐 마스크 컷아웃을 한다든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시도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 이렇게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대각선에 보이는 크롭 이 대각선에 보이는 수치가 너무 안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제 보면은 크롭이잖아요. 그럼 둘 다 이 어그멘테이션에서 둘 다 크롭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만 크롭을 하고 하나는 원본을 넣고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딱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로 설명한 거는 이제 싱글 어그멘테이션만으로는 이런 데이터 갖고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과의 조합을 통해서 태스크가 어려워지고 그래야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학습이 잘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제 이 56.3, 크롭과 크롭핑과 컬러 디스토션을 하면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인데 이 컬러 디스토션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위와 아래가 각각 다른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픽셀에 맞게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A와 B는 딱 저 히스토그램만 봐서라도 A와 B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러에 대해서 되게 좀 피처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냥 이미지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컬러만 보고 학습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면에서 컬러 디스토션을 이용하면은 이 옆에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컬러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많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태스크가 어려워지고 그 태스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이 강할수록 그만큼 태스크도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성능도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디스토션 스트렝스가 커질수록 심플 CLR의 수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이 지표에서도 좀 흥미로웠던 거는 심 CLR에서는 이렇게 높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딱 보이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같은 세팅인데 어그멘테이션만 더 컬러 디스토션만 더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걸 보고 un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은 이제 좀 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좀 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그거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관련 익스페리먼트였고요. 이제 인코더를 어떤 걸 두느냐에 따라서 또 이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코더의 베이스 인코더 여기서 아까 레저네스 썼다고 했는데 이 레저네스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연하게도 인코더가 이제 크면 클수록 파라미터 수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데 저 여기서 이 놈에서 또 말하는 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하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할 때는 이제 인코더가 클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모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논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라는 그냥 MLP를 썼다고 했었는데 이 MLP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또 차이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니어라고 썼던 게 그냥 딱 정말 리니어 모델 하나 쓴 거고 논리니어는 이제 렐로 함수를 포함시킨 거. 그리고 너는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었을 때였었는데 이제 확실히 리니어가 있는 것만으로 아, 그 MLP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성능 차이가 확실히 나는 2048에서 확실하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렐로 함수가 있으면은 좀 더 효과가 좋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인코드 학습하고 그걸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레이어를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네,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유는 사실 정말 직관적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컨트레스티브 로스를 하면서 이제 흘리게 되는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G에서 다 걸러지고 진짜 중요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학습은 F에서 G가 있으면 오히려 F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혹시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치 사이즈에 따른 이제 학습 변화인데요. 당연히 뭐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라는 거는 네, 이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고요. 근데 또 말하는 것이 컨트레스티브 러닝에서는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더 배치 사이즈와 더 트레이닝 시간에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F폭이 클수록 배치 사이즈가 효과도 크고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네거티브 샘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달리 컨트레스티브 러닝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심도 깊은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더 다양한 실험들인데요. 처음에 보이는 이 테이블 6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다른 방법을론과 비교해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넷에서 정확도를 따졌을 때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압도적이라고 이 정도면 압도적인가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리니어 이 첫 번째, 두 번째 지표는 이제 리니어 이블레이션과 관련한 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도 이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더 효과적인 게 많기도 했고 또 오히려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거를 더 능가하는 태스크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심CRL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서머리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는 SSL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해줬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자꾸 어려운 태스크를 해야지 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우고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든 게 생각이 많이 든 게 너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인코더나 그 프로젝션 레이어를 어떤 모델을 쓰느냐. 또 단순히 그냥 추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논리니얼 펑션은 또 뭘 써야 되느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메디컬 AI 관심 있으시면은 네,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아까 궁금했던 게 네. 심시라에서 네. 아까 의사랑 강아지가 생겼는데 네. 여기 중에서 그러면은 만약 강아지랑 강아지 사슴이면은 그럼 강아지 사슴들의 피처들끼리도 서로 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강아지 사진이 두 장 있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의 좀 안 좋은 단점이라고 좀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거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크로핑을 잘못하게 됐어도 사실은 얼굴이랑 뭐 배경에 만 새가 있으면 새가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의 한계점이 있다고 네,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그 메디컬 AI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되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신규 데이터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사용이 돼요. 어,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벡터로 만드는 그런, 그런 이제 인코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코더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까, 어떻게 실제로 학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학습 방법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MA를 쓰기도 하고 이 그래프를 복원시키기도 하고 복원시키는 작업이나 막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리서치 팀은 아니어서 정말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메인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네네. 신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음, 단순히 이거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잘라가지고 마스킹을 해가지고 학습시켜도 음. 가능한지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어, 근데 꽤 정답률이 좋다고 저는 들었어요. 되게 오히려 좋다는, 오히려 더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뭐 레이블링이 중요한 거, 그냥 이 레이블링이 없이 그냥 잘 찾아낸다? 뭐 그런 특징도 오히려 알아서 그냥 잘 찾아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보시면은 되게 반복되고 피처가 되게 많아요. 그냥 첫눈에 보기에도. 사실 의사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AI라고 해서 못할 게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원래 크고 이런 언스퍼바이드 러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 빅테크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GPU가 사실 정말 많이 필요하고 한 작업인 거 확실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다른 스타트업이나 AI를 하는 기업에서는 다들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네, 조금 주목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라벨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 제가 아는 건 심전도밖에 없지만 그 함부로 레이블링을 할 수도 없고 레이블을 해야 되는 거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